안녕하세요. 올 초에 결혼한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면 여자한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도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결혼해서 좋을 게 별로 없다 생각하며 컸습니다. 친정 엄마부터 시작해서 언니까지 결혼 후 많이 우는 걸 보면서 결혼하기 싫다는 마음이 더 커졌었죠. 양가 집안 문화가 달라서 엄청 싸우게 되고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집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밥하고 설거지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면서 사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집이 아직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참 많은 조건들을 걸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각자의 부모에게 각자 잘하자. 용돈도 각자 드리자. 시댁이랑 여행 한 번 가면 친정이랑도 여행 가자. 양가 방문이든 뭐든 항상 공평하게 할 순 없지만 뭘 하든 비슷하게 하자. 내가 시댁에서 요리하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면,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왔다면 남편도 친정에 가서 요리하고 설거지를 했으면 한다. 친정 부모님 생신 때 미역국을 당신이 끓일 게 아니라면 시부모 생신 미역국 또한 나한테 끓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생신상을 요구해서 내가 차리게 되면 똑같이 친정 부모님 생신상을 차려줘라. 내 이런 생각에 동의를 못하겠다면 나랑 결혼하지 마라. 나는 며느리만 일해야 하는 불공정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다. 당신과 결혼을 한 거지 시댁으로 시집가는 게 아니다. 모든 게 남자 중심으로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싫다. 장남이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명절에 안 오면 난리 나는 시댁들도 많다던데 그런 게 싫어서 그동안 결혼하기 싫었다. 결혼해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 거라면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 그것도 싫다면 헤어지자. 라고 했었죠. 이런 제 요구에 남편은 안 그래도 엄마한테 말 많이 해뒀어. 하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며느리 생기면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시어머니가 네 마누라 안 시켜 하면서 투닥거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안 지낼 거라고 통보했다며 둘 다 귀한 자식이라 생각한다. 네 의견에 동의한다. 알겠다. 하는 대답을 듣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비혼을 외치다가 제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나타나니 사르르 녹더라고요. 저의 이런 마인드도 이해한다 말하는 남자를 만나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인드로는 끝까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네요. 결혼을 선택한 제가 멍청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시댁은 또 다른 존재라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시부모님과 싸워 이겨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집안이 시끄러웠죠. 이번에도 추석에 친정에 먼저 가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설날에 시댁에 먼저 가면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결혼했었고 결혼 후 첫 명절인 설에 시댁에 먼저 다녀왔습니다. 해서 이번엔 친정에 먼저 가자 했더니 갑자기 쭈뼛대며 우리 집엔 아들이 나 하나라 제사 때는 꼭 가야 해 라고 궁시렁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궁시렁거리더니 그러네요. 친정에 하루 전날 가서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 밥 먹지 말고 다시 친정으로 가자고요. 그렇게 친정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잡니다. 사실 시댁과 친정이 차로 20분 거리로 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번거롭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결혼 전에 저희가 했던 약속은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어 그럴 거면 뭐하러 친정에서 자냐? 집에 계신 부모님이 딸내 부부가 자고 새벽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좋아하시겠냐? 그리고 시댁에 가면 밥 먹고 가란 말씀 안 하시겠냐?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며 친정 먼저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대답이었지만 결국 전날 친정에 먼저 가서 다음날 아침 점심을 먹고 시댁으로 가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추석 얘기가 나와 친정에 먼저 가기로 했다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제 말에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셨거든요. 너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먼저 갈 필요가 없다. 그치만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아들과 같이 와야 한다. 시집을 왔으면 시댁 문화를 따라야 한다. 시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다 부모가 있었기에 자식이 있는 거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시집 왔으니 이제는 제사를 지낼 때 남편과 한 세트인 것처럼 다녀야 한다. 남편은 시댁으로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는 일도 없어야 한다.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결혼 전에 이미 이런 부분을 모두 약속하고 결혼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직접 약속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시부모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면 고아랑 결혼을 했어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 집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을 거라면 부모가 없는 사람을 만났어야 한다. 제사 안 지내는 집이면 모를까 제사를 지내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부모님 살아생전 명절에 친정에 한 번을 못 가봤다. 그래도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저는 큰 소리 치고 살고 싶지 않네요. 살아생전에도 명절에 친정에 가서 부모님 뵙고 살 겁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은 친정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제 생각이 비슷하다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연락 문제로 뭐라고 할 때마다 가부장적인 마인드를 들이밀 때마다 신우와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며 은근 너 때문 아니냐고 눈치를 줄 때마다 신우네 부부랑 비교를 할 때마다 그리고 본인은 더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는데 너는 편한 줄 알라 말할 때마다 시댁이 싫어집니다. 아니 그냥 시댁이랑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말만 해대니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당히 조율하며 할 말 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젠 그냥 연을 끊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웃기네요. 누가 그러고 종로를 타라고 했나요? 본인이 그러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안 한다 하니 억울해서 저러는 거죠. 진짜 정냄이 털립니다. 두 번째, 그놈의 죽은 사람 제사와 차례로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결혼 전에 이런 상황을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야죠. 이제 와서 왜 저러나요? 여기서 또 전날에 시가 가면 평생 님 시모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하기 싫다면 각자 집에 가야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제사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지네 집에 먼저 오라는 건지. 지금 넘어가면 님이 그리던 결혼 생활은 없을 테니 잘 처신하세요. 세 번째, 막말로 20분 거리면 친정 먼저 갔다가 당일 아침에 제사만 모시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모가 진상짓 하는 걸 보니 하고 싶다가도 정이 떨어져서 해주고 싶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냥 질이 나쁜 천박한 것들입니다. 그런 인간들과 평생을 살려고요. 그냥 이혼하세요. 네 번째, 이런저런 조건을 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제사 있는 집 남자를 거르는 건데 쓰니가 그 점을 놓쳤네요. 아무리 조건 걸고 오케이 해도 제사 있는 집은 시부모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저찌 잘 넘어가도 그 가정이 또 쉽지 않아요. 저는 40대 중반인데도 제사 있는 집 남자를 거르고 걸러 결혼했습니다.
요즘 아가씨들 더 똑똑하고 야무진데 제사 있는 집 남자 안 거르는 걸 보면 좀 답답합니다. 5번째, 시모가 저런 식이면 번호 차단하시고 아들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하세요. 개소리는 남편이 컷하게 두시고요. 중간 역할 못하면 명절날 각자 자기 집 가서 지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